안녕하세요, 진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X의 1월 11일 A형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실수가 없는지 정답과 풀이 과정을 확인하시고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시험장 예상 문제와 90% 이상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예상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기출 문제지와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아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풀이 과정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A형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설정부터 하셔야겠죠? A열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열 너비는 1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랑 1의 교차점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 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밑으로 오셔서 시트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하셔서 시트 복사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이렇게 시트 이름 변경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B4부터 시작하셔서 관리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항상 세로로 입력해 주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항상 두 줄이 있습니다. 여기 H4 보시면 거래처 수, 그 다음에 Alt 엔터 이렇게 하시고요. 대자 쓰시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타 했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Alt 엔터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조절하셔야죠. 데이터 입력하시다 보시면 너비를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열 경계선,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모양이 바뀌었을 때요.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차근차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도 하셔야겠죠.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K 폴더에 다시 성명,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항상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장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자료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병원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왼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병합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ITK 엑셀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두리 할게요. 범위 선택하시고요. 이쪽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쪽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 X 하셔야죠.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 밑에 단추 누르셔서 세서식의 테두리 가셔서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X자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글꼴은 굴림 저희가 했고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제목도형과 결제라는 나중에 하고요. B4부터 J4, G14는 G14, I14는 주황색이죠.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페인트 통해서 주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연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디저트명, 여기에 디저트명이면 여기네요. 여기가 X글로 와야 됐죠. 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유연성 검사, 항상 제한 대상은 목록을 하시고요. 밑에 선택하시고요. 디저트명을 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상자에서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서시 G5부터 G12, G5부터 G11 여기 전월 판매량이죠. 네,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이 숫자 뒤에 개자를 하시는데 천단위 컴마랑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홈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 밑에 단추 눌러주시고요. 셀서식의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역에 가셔서 샵 선택하시고요. 뒤에 개자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회계인지 숫자인지 아셔야겠죠? 여기 차트의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픈으로 되어 있네요. 회계 형식입니다. 0으로 되어 있으면 숫자 형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심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 형식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H5부터 H12는 거래처 수라고 이름 정의하시는 거네요. 자,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거래처 수 쓰시고 엔터 치셔서 이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높이 조절할게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행 높이는 20. 그 다음에 위에 세 줄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행 높이는 23. 엔터 치셔서 이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이제 제목 도형을 해보겠습니다. 배지로 그리시는 거네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배지 선택하시고요. B부터 G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도형의 뭐는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24 검정 굵게입니다.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 글자 색은 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요. 채우기 노랑이죠. 네, 페인트 통에 가셔서 노란색. 그 다음에 가운데 해주시고요. 도형 서식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네,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제란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하시고 원본 지우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본문하고 대각선 쪽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적간 선택하시고 너비랑 높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은 선택하시고 병합하시고요. 결 쓰시고 Alt 엔터 Z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옆에는 사원 팀장 대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 꾹꾹 눌러주시고 복사 옆에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그 다음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붙여넣기 위쪽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놓으시고요. 크기랑 위치 잘 선택해 주시고요. 열을 선택하시고 삭제. 원본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작업의 표 서식이 완성됐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조건부 서식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거죠. 전월 판매량은 여기 G열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전월 판매량 척한 선택하시고요. F4 꾹꾹 누르셔서 항상 G 앞에 열 앞에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시고요. 이상 100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 끝나셨으면 이제 2작업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2작업 조건을 보시면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2작업의 B2에 붙여놓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2작업에 가셔서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여기에서 열 너비 이렇게 해서 열 너비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목표가 찾기입니다. B11부터 G11까지 B11부터 G11까지 배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쪽에 올라가셔서 배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를 다 쓰셨으면 옆에 H11셀에 여기 납품 최저가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납품 최저가는 여기네요. 여기 평균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홈에서 자동학교 옆에서 여기 평균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납품 최저가를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셔서 평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 선택하시고요. 잊지 마시고 모든 테두리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찾기 보시면 납품 최저가 전체 평균이 5,700이 되려면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5,700이 아니죠. 근데 5,700이 되려면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 수식셀은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찾은 값은 5,700.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바뀌었을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버프가 작게는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급 필터 보겠습니다. 종류가 마카롱이 아니면서 거래처 수죠. 그러시면 종류랑 거래처 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4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부동하시고 마카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카롱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니면서죠. 그건 AND 조건. 같은 라인에 쓰셔야 되니까 옆에 칸의 10 이상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뭘 가져오는 거죠? 관리번호, 디저트명, 관리번호, 디저트명, 납품, 최저가, 그 다음에 출시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자, 선택을 할 때는 처음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컨트롤 누르시고 디저트, 납품, 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붙어있을 때는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요. B18에 컨트롤 V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데이터에 여기 필터 밑에 고급으로 가셔서요. 다른 장소, 목록 범위는 맞는지 봐주시고 조건 범위 드래그 해주시고요. 복사 위치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 누르셔서 값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이 항목도 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작업 해보겠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니다. 3작업은 첫 번째 1작업 시트를 복사하시는 게 똑같죠. 자, 1작업에 가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3작업에 B2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요. 여기 누르셔서 열 너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합과 정렬. 정렬의 부분합은 정렬은 먼저 하셔야죠. 여기 보시면 종류가 기준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종류 선택하시고요. 정렬에 가셔서 여기 내림차순 누르셔서 케이크, 베이커리, 마카롱 이 순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끝에 가셔서 부분합, 그룹화 항목은 종류,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디저트명의 개수입니다. 디저트명의 개수 확인, 다시 부분합 가셔서 이번에는 전월 판매량의 평균입니다. 빼시고요. 전월 판매량의 평균, 새로운 값을 대치 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이 맞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맞으시면 옆에서 그룹 해제해서 개요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부분합은 끝나 있습니다. 3작업이 끝났습니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4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작업 차트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가로축이죠. 치즈케이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작업에서 여기 디저트명이 기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 자, 그러시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세로 막대,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 2개 빼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케이크랑 베이커리니까 여기서 보시면 마카롱을 빼시면 되겠네요. 자,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 그 다음에 행렬 전환 하시고요. 마카롱에 해당되는 황치 제거, 그 다음에 밑에 딸기 제거, 그 다음에 행렬 전환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차트 이동, 새 시트 하시고요. 제사 작업 확인. 자, 그 다음에 순서 꼭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요. 1작업 시트 이용하셨고요. 새 시트로 4작업까지 하셨습니다. 레이아웃 3의 스타일이니까요. 선택하시고요. 빠른 레이아웃에서 3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의 열하나 질감 파랑 박엽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열하나 엔터 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그린 영역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 1이니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여기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흰색의 테두리 하시면 되겠네요.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지우시고 글씨 써주세요.
제목 다 쓰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리, 글자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에 테두리 돼 있죠? 네, 페인트 통해서 흰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테두리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가겠습니다. 거래처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이죠. 자, 막대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거래처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과 보조축. 그래서 항상 확인을 누르기 전에 이 모양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식을 세모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선을 더블 클릭. 자, 페인트 툴에 가셔서 표식 옵션, 기본으로 가셔서 세모로 하시고요. 크기 10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누르고 나오시고요. 레이블 주셔야 됩니다. 레이블은 이번에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선택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 이렇게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입니다. 눈금선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에서 대시에서 파선, 그 다음에 잘 보이게 검은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을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축은 먼저 3개의 면에 선을 넣으셔야 됩니다. 숫자 선택하시고요. 윤곽선에서 검은색, 밑에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그 다음에 보조수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각을 보셔야 돼요. 0부터 1400까지 200씩이니까 기본축은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보조축은 0부터 30까지 10씩인데 틀리죠. 네, 그러면 숫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0부터 30까지 기본을 10으로 변경하시고 엔터 치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법내명을 변경하려 되어 있습니다. 법내명을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죠. 저희는 위아래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편집, 그 다음에 수동으로 써주세요. 네,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혹시나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막대로 더블클릭, 간격 너비를 75, 엔터 치셔서 통통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그리겠습니다. 서식에서 도형 선택하시고요. 리자부터 황자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글씨 써주세요. 글씨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글씨는 검은색, 그 다음에 페인트 통해서 흰색, 가운데 노란 점으로 이렇게 하셔서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좀 더 길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틀린 사항이 없으시면 저희 이제 일작업에 가셔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풀이 과정이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이론 수업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월 판매량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디저트명에 대한 전월 판매량. 디저트명에 대한 전월 판매량이니까 디저트부터 전월 판매량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범주는 모두로 하시고요. 밑에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V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로 함수의 특징,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참조 범위는 룩업 밸류 이거 선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참조 범위는 디저트명에서부터 전월 판매량.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입니다. 4 쓰시면 되고 정확한가 0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셔서 이 값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마카롱 제품 개수입니다.
결과값에 개자 붙이시는 거고 카운트 if랑 연산자. 자, 이 뜻은 요 중에서 마카롱이 몇 개가 있냐 그거 하시는 거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카운트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마카롱. 네. 마카롱이라 쓰셔도 되고요. 마카롱 칸을 찍으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수식 입력줄 뒤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연산자, 끈따옴표, 개자, 끈따옴표 이렇게 하셔서 연산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처수입니다. 정의의 1은 거래처수를 이용하시는 거고 맥스. 자, 이 뜻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찾으시는 거죠. 커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맥스 함수 간단하죠? 범위 쭉 잡으시면 됩니다. 거래처수, 네, 여기 거래처수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케이크 납품 최저가 평균. 케이크의 납품 최저가는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네. 주어진 함수는 dAverage랑 라운드. dAverage로 평균 구하시고 라운드로 반올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Average.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종류부터 납품 최저가.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필드는 3.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조건 범위는 종류 케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값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dAverage를 잘라서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 블록 선택하신 다음에 Ctrl X 누르셔도 되고요. 잘라내기. 함수 다시 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밑에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시에 0이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순위입니다. 전월 판매량의 네임찬 순위, 랭크 if 함수죠. 자, 이 뜻은 이 전월 판매량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if 함수. 랭크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로 관련 수,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조 범위는 여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더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이니까 0 쓰셔도 되고 비워두셔도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고 서시업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관 방법입니다. 관리보드의 두 번째 값이 C이면 냉장, 그 외에는 C론, 주어진 함수의 if랑 미드 함수네요. 두 번째 글자, 관리보드의 두 번째 글자를 따시는 거니까 미드 함수 쓰신 거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의 특징,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왼쪽에서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한 글자 이렇게 하셔서 두 번째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드를 자르셔서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논리식을 세우고 맞으면 true로 두 번째 칸, 틀리면 false 세 번째 칸입니다. 첫 칸에 미드를 붙여넣기 하시고요. 식을 세우셔야죠. 내가 가져온 미드가 C랑 같으면 냉장이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냉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뭐죠? 실온.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고요. 자동 체크로 내려주시고요. 서시업 지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함수를 다 푸셨으면 숫자 부분에 정렬을 좀 하겠습니다. 숫자 부분은 오른쪽,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부분의 정렬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상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는 없으셨나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고 다양한 문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